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TV의 양명태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정파가, 한 정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 하에서 정치 전략이 잘 먹혀들어서 예를 들면 176석을 받아서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근본은 흔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라고 176석은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미워서 176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또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김형호와 김세연이가 못된 공천을 해서 이 공천이 된 사람들이 전부 얼굴이 새로운 사람들이고 하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찍은 경우도 많고, 또 공천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저희들 맘대로 두 사람이 맘대로 흔들어댄 결과가 국민의힘 취약해진 그 경우인데,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씨가 서울에서 하면은 반드시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왜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과연 그분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도 하고 또 교수고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등등 대학 교수 하면서 상당히 인품도 좋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한 달 만에 어디를 보냈느냐. 갑자기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될 분을 세종시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이해찬 지역구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김용태 의원 당 사무총장 하면서 당협위원장들을 이렇게 정비할 때 정비를 하라는 당의 명령에 따라서 참 정비를 하면 손에 칼을 대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목을 쳤습니다. 나 지역구 저기 탄탄한 지역구입니다. 그 사람은 초선 때부터 비례로 가지 않고 지역구에서 승부해서 최다 투표를 한 그 최연소 득표자가 바로 김용태 의원이죠. 그분이 이 지역구인 양천갑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직을 수행을 해서 상당히 신망을 얻었죠. 원래부터 그분은 쇄신과 또 혁신의 리더라고 돼 있습니다. 충청권의 대망론으로 지금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당시에 점지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분,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을 갖다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그랬느냐. 박영선 지역구. 박영선 지역구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탄탄한 데입니까? 구로울은 원래부터가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전부. 가서 떨어질 때 거기 또 누가 왔냐. 청돌이 대장. 청돌이 대장은 청와대에서 바로 윤건영 실장이 닦아놓은 거기 그 지역구로. 그것도 언제 발령을 냈느냐.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갑자기 글로 가서 싸우라고 김용태 의원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아무 말 없이 가서 열심히 싸워서 표차를 많이 줄이고 소위 죽으러 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 불평 한마디 없이. 네. 이래서 전부 다 이 공천을 갖다 김형호와 이 김세연이가 망쳐놓은 겁니다. 이 망쳐놓은 공천의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누구냐? 민주당 아닙니까? 176석. 그런데 이 민주당이 176석을 받자마자 전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입법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그런데 다른 거 입법하면 좋은데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보통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걸 나라의 근본을 흔들면 못하게 해야 되는 건 국민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호영이는 뭐라고 그러냐. 표가 없어서 우리 어쩔 도리 없다. 그게 야당 대표의 사고방식입니다. 주호영이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왜? 주호영과 김종인은 또 뭡니까? 경제 3법. 이 경제단체들 장들이 7분, 8분이 찾아와서 제발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사람입니다. 김종인이가 승인해 주다시피 한 사람 아닙니까? 또 공공의대, 지금 의료인들, 의학단체, 또 의과대학이라든가 병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가장 큰 게 공공의대입니다. 공공의대는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의과대학생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단체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 끝나면 또 의료기관이 끝나면 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게끔 다 특혜가 돼 있는 그러한 공공의대를 갖다가 또 이 전라도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그거 좋다고 찬성한 사람입니다. 김종인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두 사람, 또 주호영이는 엊그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까? 이 와중에 윤석열이 다음에 선거에 정치를 안 한다는 걸 선언하라. 이런 헛소리 중에 헛소리를 한 사람이 바로 주호영입니다. 아니,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고 지금은 검찰총장이 지금 피나는 싸움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 목을 떼려고 온 권력이 집중적으로 윤석열을 갖다가 겨냥하고 있는 이때 윤석열은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라. 이런 X소리를 갖다가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주호영입니다.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가 나왔죠. 또 민주당을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죠. 지지율이. 그 힘이 자기인 줄 김종인인 줄 아나 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이긴 겁니다. 왜? 윤석열 때문에 저 민주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거꾸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참 웃기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지도자 김종인과 이 주호영이 이런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국민의힘은 앞으로 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선거에서 빡빡 깨집니다. 김용태 의원 말대로 n분지 1이 되어가지고 전부 국민의힘도 n분지 1 되고 밖에 있는 당들 다 n분지 1 돼서 같이 머리를 다 맞대서 동등하게 해가지고 합치된 힘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서울, 부산 어디고 선거에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바람 때문에 국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윤석열 보호하기에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바치고 있는 그 덕분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어내렸는데 민주당을 꺾은 게 아니고 민주당이 꺾여 내려가니까 자연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윤석열을 갖다가 윤석열 정치에 나오지 않는다고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하라 하고 그것도 KBS의 라디오에 가서 그 KBS가 어느 방송입니까? 그 라디오에 가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난 그 주호영이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공수처법 이런 거 공수처법 이번에 못 막으면요 주호영이 당장 내놓고 배지 떼야 됩니다. 이 공수처법은 국가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판사가 더 잘 알면서 그 공수처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매일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하죠. 숫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얘기밖에. 이게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공수처법이고 뭐고 이제 공수처법도 자기들이 민주당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심상정이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뒷거래 해가지고 연동형 선거제하고 공수처법하고 엿바꿔 먹은 거 아닙니까? 그걸 통과를 시켜놓고 자기가 만든 법을 또 야당의 그 공수처장 투표하는 투표권을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변 변호사를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갖다가 열게끔 10년 있어야 공수처 경험이 있어야 가는 것을 7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를. 이런 야바이 같은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야당이라는 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김종인은 모른 척하고 곤란할 때는 모른 척하고 좋은 것만 다 하려고 그러고 이 원내대표 이 사람은 진짜 실제 투쟁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분은 숫자가 부족해서 처음에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산사를 돌면서 제법 뭔가 큰 자기가 재단에 피를 뿌리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이지 무슨 웅지를 표현하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말이죠. 숫자가 부족해서 보이지 않다가 어저께 느닷없이 그냥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윤석열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호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말이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주호영이가 나서가지고 거기 정말 갈질자로 뻗어가지고 노텐도홀에서 피를 흘리든지 수건을 동에 매든지 해서 그걸 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야당 대표 하려면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중대라고 그럽니다. 사꾸라라고 그럽니다. 사꾸라짓 하고 있다고. 이게 지난 6월에 탈북민 단체들 박상학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 하고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통일부가 발끈해야 되는데도 yes sir 하는 식으로 말이죠. 바로 금지법을 만들라는 그런 의도를 만들어내고 그 이인영 바로 직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는 이걸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만들려고 발끈했는데 정부가 이걸 그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북한 집단이 요구한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입니다. 이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아주 위헌 법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미국 조야에서. 아니 인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또 북한의 그 민간인들 주민들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항복한 거고 똑같다. 항복한 거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항복한 거하고 똑같다고 어저께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국에서. 결국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관들조차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입법조사관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입법조사관들까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법안 통과 소식에 당장 미국에서 끔찍한 뉴스라면서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도 처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제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내용입니다. 3년 유예가 지나면 국정원은 간첩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받은 경찰은 간첩수사를 전담하면 보안경찰을 일반 수사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제, 무장 해제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정권에 맞춰서 착착 국가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왱왱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하고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을 잡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간첩 수사를 전담하면 보안경찰을 일반 수사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딱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이게 유신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유신시대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원도 경찰도 나라의 어느 누구도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 사태가 이제 벌어질 판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 사설자도 이것도 나라인가? 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내세웠던 야당 거부권을 싹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없애버리는 법도 처리하겠다고 난리칩니다. 이낙연이가 아주 공수처법에 아주 그냥 매달립니다. 왜? 대통령이 제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게 공수처법 입에 달고 다닐 정도니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니,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낙연이가 자기 주변이나 잘 닦고 자기 길이나 잘 가면 되는데 언론기관에서 국제부장까지 동아일보에서 국제부장까지 하고 주일특파원까지 한 그 참 시각을 다양하게 갖고 자유민주주의의 훈련을 잘 받은 분이 공수처법을 위헌법률인 공수처법을 또 그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걸 또 뒤집어요. 또 만들려고요? 개정을 하라고? 개정한다고? 개정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대통령 후보 선택 한번 돼보시죠.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지만 지금 이 하락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그 스스로의 왜 하락길에 접어들고 있는가 이거를 알면서 전략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예? 안 그렇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그렇게 내섰던 야당 거부권 없애버리는 그 법도 처리하겠다고 왕왕하고 선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위헌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야당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없애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입니다. 왜? 누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바라는 거니까. 틈만 나면 공수처 아닙니까?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이제 없애겠다는 것. 민주당이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하면서 비토권을 명부로 내세워가지고 했어놓고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하자 완전히 표변하고 돌변했습니다. 양가죽을 들려쓰고 일이 늑대로 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야당인 주호영이가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데 의원직을 떼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의원직을 붙잡고 숫자가 부족해서 하면서 야당 대표는 엔조이하는 자리가 아닌데 엔조이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놓고 엉뚱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뭐라고요? 정치 앞으로 안 한다고 선언하라. 그것도 KBS 라디오에서 그따위 헛소리나 해대는 게 그게 야당 대표입니까? 이 공수처법을 막지 못하면요. 야당 전부 다 사퇴해야 됩니다. 사실은 야상 사퇴를 걸고 사전에 공수처법 하면은 우리 다
일괄 사퇴한다 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좋은 거는 다 하고 싶어가지고 주호영이 그렇게 야당을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보십시오. 투사인 홍준표를 왜 못 오게 하느냐 이거야. 지금 4월 15일 총선을 했으면 홍준표가 그래도 야당 중에서 가장 대통령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밖에서 지금 있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말이죠. 그걸 가장 맡고 있는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자기가 무슨 뭐 될 줄 알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야당 대표 해가지고는 앞으로 그것이 끝입니다. 정치 생명 끝이라고요. 그런 헛소리나 윤석열 뭐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뭐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 앞으로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고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언제 정치한다고 그랬습니까? 윤 총장이 언제 정치를 한다고 그랬냐고. 정자도 꺼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지지율 2번이나 여론조사 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검찰총장직에 있는 나를 여론조사 기관에 내지 말아달라. 대상에 빼달라. 이걸 다 얘기한 분입니다. 2월달, 8월달 2번이나. 아니 그런 분을 갖다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한 그런 주호영의 그 뻔뻔스러움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대선 주자에서 상당히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나중에 에너지가 퍽퍽 넘칠 수 있는 홍준표를 갖다 무소속으로 쳐박아두고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여기 지금 야당이었으면은 공수처법이고 이런 소위 말해서 김여정법이고 하명법이고 이런 법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안 되면 비상방법을 생명을 걸어놓고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야당에 데려오지 못하게 김종인이하고 주호영이가 저렇게 막고 있으니 말이죠. 저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이 공수처법 지금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법을 지금 또 바꾸다 해서 완전히 칼, 팔, 목도리를 목 이런 데를 다 잘라버리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딸려서 이게 주호영의 전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 리더십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당으로 빨리 흡인해서 같이 경쟁하고 같이 투쟁하고 또 야당성을 서로 보여가지고 야당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 홍준표 같은 사람을 왜 입당을 안 시키는지 저는 그분은 주인입니다. 국민의힘. 오히려 주호영이나 또 누굽니까? 주호영이나 김종인이가 객빈이에요. 객빈. 객빈에 가깝다고요. 주호영이는 홍준표 따라가려면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리더십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당에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게끔 원외 리더십도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오세훈, 그 다음 원희룡, 김용태 이런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같이 용광로 속에서 모든 걸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종인이가 뭡니까? 에? 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민주당을 살려놓은 사람 아닙니까? 망월동 묘역 가서 뭘 잘못한다고 이 국민의 힘을 갖다 끌고 가가지고 그 이름으로 거기서 무릎 꿇고 빌고 아이 찔찔 짜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망월동에 뭘 잘못했는지 자기는 국보위원 했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사과하려면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사과해야 될 일이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호남표가 와요? 안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와요. 마음이 동해야 오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이정현 전 대표 같은 사람도 모시고 오고 해가지고 무소속에 있는 사람들 한 군데 와서 무슨 정말
이 야당으로서 초비상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이해야지. 무슨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닌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꽂아놓고 또 주 원내대표는 엔조이 할 수 있는 가장 자기 바탕에서 들어오는 그 훌륭한 사람들 무소속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보십시오. 거기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원래 당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해서 차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당에서 좀 투사 노릇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김태호 경남지사도 총리까지 될 뻔했던 분이고 또 윤상현 의원도 그분도 한번 보십시오. 외통위원장 외교통상위원장에서 상당히 똑똑하고 투철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을 왜 못 들어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금 공수처법 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법을 갖다가 막지도 못하고 국정원법 나라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법도 이렇게 하는데도 막지도 못하고 표현의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야당 대표입니까? 야당 비대위원장은 뭐 하는 겁니까? 월급만 받아먹고 월급 없다 뭐 활동비는 주겠죠. 차도 좋은 차 타고 제발 비상대책위원장이 6개월 이상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와서 뭐 지지율 올라온 게 뭐 있습니까? 어저께 오른 건 윤석열 덕분이라고요. 윤석열 덕분이라니까. 뭐 이 두 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법이 계속 마음대로 통과하는 거 그거 외에 뭐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투사들이.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신원식 의원이라든가 초선 의원들 아주 훌륭한 분들 많죠. 또 여기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런 투사 같은 분들을 야당 투사 같은 분들을 전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호영이가 뭡니까 가서 뭡니까 그 사람이 지가 뭡니까 뭘 뭐 윤석열한테 뭐 선언하라느니 그따위 소리 하는 게 야당 대표입니까? 공수처법이나 막아요. 공수처법이나. 법도 아무것도 못 막은 사람이 김여정 하명법이나 만들어대고 해도 입 하나 뻗고 뻥끗 한다는 소리가 숫자가 적어서 아니 그게 야당 대표 할 소리입니까? 자유민주의 재단에 피를 흘릴 각오로 야당 대표는 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바로 그러한 힘으로 그 재단에 나의 피를 뿌리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원래가 하는 것이 야당 대표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주춧돌 기둥 같은 법들인데 이게 탁탁 뿌리채 뽑히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어떤 경우에도 한 정치 세력 민주당이라는 한 정치 세력 좌파 친북 좌파들 그 정당 그런 하나의 정파가 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갖다 국민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자 북한의 전단 그것은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그 인권과 모든 것을 자유를 이렇게 북한에 보내는 그 얼마나 나라를 이롭게 만들고 이 미래의 통일을 위해서 참 훌륭한 지원을 해줘도 아까울 판인데 이걸 뭐라고요? 금지법? 그거 전단 날리면 감옥에 간다? 이걸 통과를 시켜준 무슨 야당이 무슨 뭐 표가 부족해서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 정치 세력이 어쩌다 국회 다수를 차지했다 해가지고 단독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야 뜻이 모일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바로 누구냐? 주호영이하고 김종인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는 주제에 무슨 야당 대표 무슨 야당 원내대표라고 녹을 먹고 난리가 치고 윤석열이를 갖다가 비판합니까? 에? 윤석열이가 뭘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뭘 정치하겠다고 했습니까? 뭐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 지지율 윤석열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민주당이 꺾어지니까 자연히 올라간 거라고. 자기들 때문에 무슨 올라간 걸로 생각하나 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에?
여당은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키더니 이제 총선 압승 뒤에는 국가 기본 틀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에 이 법들을 본회의에서 무더기 처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나라를 접수한 듯 행동합니다. 나라를 갖다가 이 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접수한 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석 겨우 넘는 의석의 야당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투철하게, 아니 대통령이 맨날 협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대통령이 자꾸 협치하자고 하는데 협치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떨 때는 대도 하나 무슨 뭐 포옹을 하고, 김태년하고 포옹은 잘합니다. 원내대표가. 아니 포옹하고 그다음부터는 깨게댕 하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쇼 좀 그만하세요. 쇼. 네. 100석 겨우 넘는 의석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모양, 민주주의 껍데기만 둘렀지 내용은 유신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다고 이 사설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야당 김종인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은 나가야 될 때 훨씬 지났습니다. 자, 주호영 대표도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려면 빨리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빨리 당에 흡인해서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만 하지 말고 이 밖에 있는 그 훌륭한 주작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통합 야당 무슨 위원회를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당을 추스리고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암흑의 나라고 광풍이 부는 나라 맞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그 광풍이 부는 나라 맞습니다. 태양은 내일 분명히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숨쉬고, 또 무엇보다도 태극기 펄럭이며 자유시장 경제가 펄럭이면서 함께 대한민국 고도 성장을 이어왔던 그 성장의 옆 언저리를 다시 한번 딛고 또 성장을 하는 그런 훌륭한 대한민국이 곧 태양이 떠오르듯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